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주제 중 하나죠. 기존에 말씀드리는 뻔한 내용은 아니고요.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도에 시작이 돼서 현재 2026년이니까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간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죠? 참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오늘은 그 구조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를 영상으로 다룰 때마다 댓글에 가장 많이 달리는 말이 있어요.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민간에 맡겨두니까 이 모양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이런 의견들. 충분히 공감도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와 공감과는 별도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 시장은 완전한 민간 시장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한 공공체계도 아닙니다. 수가와 제도는 정부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죠. 하지만 운영은 대부분이 민간이 합니다. 즉 가격은 정부가 정하고 운영 책임은 민간이 지고 있고 만약 사고가 나면 사회적 비난은 현장이, 그러니까 뭐 운영자와 종사자가 같이 받고 있죠. 저는 이것이 지금 구조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책임은 분산되어 있고 발전 동력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크게 성장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되어버렸죠.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 안에서 속해서 일하는 분들의 어떤 처우나 경력에 대한 인정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보상으로 돌아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애매한 구조 때문에 차라리 정부가 직접 해라,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해달라,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 심리는 이해가 됩니다. 정부가 더 강하게 관리하면 좋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임금 체불도 감소가 될 거고, 편법 근로계약 같은 거 뭐 줄어들고, 근로시간 관리도 강화가 될 거고, 최소한의 급여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평균선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 질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평균은 올라갈 수 있어도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가능할까요? 정부는 예산안에서 움직이죠.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강보험료 부담, 국가 재정 여력, 뭐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저항하겠죠.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정부 운영의 한계인데요. 우리나라가 어느 북유럽 국가들처럼 복지를 위한 세금을 많이 걷는 편인가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식 혹은 일본식 경제구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종사자들의 임금과 경력에 맞는 확실한 보상을 내놓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공공체계는 형평성과 안정에 강합니다. 하지만 능력에 따른 어떤 확실한 차등 보상에는 구조적으로 많이 약하죠. 경력이 쌓여도 관리 능력이 뛰어나도 전문성이 높아도 급여가 뭐 300만 원, 뭐 400만 원 이렇게 뛰는 구조가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도 건강보험, 장기요양 재정이 위험하다, 앞으로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 연일 기사로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요양보호사 임금을 대폭 개선해서 평균 뭐 25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자, 경력자 우대해가지고 선임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뭐 월 한 350만 원 이상 이렇게 파격적으로 인상을 하자, 이것이 냉정하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사자의 급여가 민간 기관의 대표자의 재량으로 지급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임금은 결국 기관으로 전달되는 장기요양 수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해주지 않고 기관 대표자들이 스스로 이윤을 줄여가면서 종사자 임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할 리는 없죠. 그렇다고 민간에 있는 그런 수천 개의 기관들, 수만 개의 기관들을 정부가 다 돈 주고 사드릴까요? 불가능하겠죠. 자, 이런 상황을 정부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는 규칙을 매년 정하지만 그 선을 결국 최저임금 근처로밖에 정해둘 수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임금을 확실하게 인상하지 못할 수준의 수가를 기관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얘기하자면 표면적으로는 기관의 원장이 종사자 임금을 정해서 주는 것 같지만 그 월급은 정부가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부가 모든 기관들을 관리한다라고 해서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임금이 지금보다 확실하게 개선이 될까요? 지금 20년 가까이 지켜봤는데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자, 일본 역시 요양보호사가 기피 직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죠. 이직률도 20%대, 낮은 임금, 높은 노동 강도, 우리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일본은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요양을 복지가 아니라 산업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일본의 기업형 요양 모델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일본의 대표적 요양 기업 손포케어, 이 기업은 직급 체계를 만들었고 케어 컨덕터 같은 최고 등급의 직책의 경우 연봉이 약 545만 엔, 한화로는 5천만 원대입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받는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경력 사다리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의 모델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나누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모델은 예산 자체를 키우려는 구조입니다. 예산이 커지면 능력 있는 인력에게 더 줄 수가 있는 거죠. 경력에 따른 차등 보상 제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일본은 이런 대기업의 자본을 받아들이면서 요양보호사의 월급 평균을 단순히 올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경력과 능력을 인정받는 관리자에게 어설픈 흉내내기식 말고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종사자 처우 제도와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죠. 이건 정부가 평균을 올려주는 그런 방식과는 다른 겁니다. 이건 산업 안에서 사다리를 만드는 방식인 거죠. 능력이 쌓이고 관리자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교육자가 되면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구조. 저는 바로 이런 점이 우리나라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요즘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계층 사다리가 끊겼다. 노력해도 올라갈 수가 없다. 경력이 쌓여도 보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열심히 해도 크게 바뀌지 않는 거. 그런 사회를 의미하는 거죠. 결국 그런 사회는 어떻게 되나요? 노력의 의미가 약해지고 노력하지 않고 열정도 사라지죠. 어차피 해봐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포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어떤 산업에 속한 직업이 생계수단을 넘어서 성장의 어떤 공간으로 되지 못하면은 결국 그 산업은 정체가 되죠.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급여와 역할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다. 그렇다면은 젊은 세대가 왜 들어오겠어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이 이 산업에 왜 남아있겠습니까? 사다리가 없는 산업은 결국 사람들을 잃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이탈하게 되면 그 산업은 무너지겠죠. 그래서 저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핵심이 단순한 평균 임금의 인상이 아니라 경력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면 정부가 걱정하는 요양 대란도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젊은 층이 요양산업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지금 수많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쉬고 있는 인력도 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경력자들도 많이 나오겠죠.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일본은 대기업 자본이 요양산업 깊숙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꾸게 된 겁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죠. 물론 이 방식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비용 절감이 과도해질 수도 있고 이윤 중심 사고가 서비스의 질을 해칠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완전한 민영화는 분명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기본선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위에 산업적 발전 구조를 얻는 것이 아주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지만 정부에서 어느 정도 막고 있는 상황도 있죠. 자, 오늘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군을 평균적으로 조금 더 안정된 직업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좀 전문직으로 성장하고 능력에 따라 충분히 더 벌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만들 것인가. 전자도 물론 좋긴 한데 지금까지 제가 10년 넘게 바라본 정부의 태도와 현 우리나라 요양시장 환경으로는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또 얼마나 걸릴지도 의문이고요.
한마디로 정부에게 맡긴다 해서 큰 기대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현재 현역에서 근로하는 요양보호사분들께 크게 와닿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30년, 40년간 우리나라에 닥쳐올 요양대란을 생각하면 큰 틀에서는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 제가 이렇게 확신이 든다는 겁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월급이 적은 게 아니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성이 보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젊은 인력이 들어올 유인이 없는 것이 요양산업 전체를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전문직으로 성장하고 능력에 따라 충분히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려면 결국 산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어떤 요양의 산업화 그리고 직급체계 모델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충분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양을 계속 복지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미래 산업으로 볼 것인가, 이런 키워드로 보시면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미래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물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년간 제가 현장에서 기관을 운영했고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종사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제가 내린 하나의 결론입니다. 좋은 생각과 피드백이 있으면 또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도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